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Model of Fortune AIG lecture 세 번째 Key Concept of Automatic Item Generation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컨셉을 AIG 컨셉을 좀 잡기 위해서 제가 5가지로 더 나눴어요.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AIG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새로운 컨셉들이 있어서 그걸 좀 정리를 했고요. 5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유닛 컨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생산했었던 단위가 문항이었잖아요. 그래서 문항 뱅크, 아이템 뱅크, 그 다음에 아이템 단위로 칼리브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템 단위로 어널리시스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 꼭 알아야 되는 게 이제는 생산하는 유닛이 아이템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아이템 모델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 모델이 가격이 얼마냐, 아이템 모델 하나를 어떻게 밸리데이션 하냐, 아이템 모델을 어떻게 어널리시스를 하냐, 그 다음에 그 아이템 모델의 생산 공정이 어떠냐, 이런 걸로 그 컨셉이 바뀌어요. 유닛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 게 이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 게 생각이 있다. 내가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문항을 만드는데, 이제는 아이템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항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이템에서 아이템 모델로 바뀌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코메트리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모델을 관리를 하고 밸리데이션 하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 아이템 디벨롭먼트에서 테스트 디벨롭먼트가 이제 아이템 모델을 어떻게 스페시파이 하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는 문항 많이 만들어 놓고 문항을 어셈블리 했었잖아요. 지금은 문항 모델에서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혹은 어떤 문항 모델을 섞어가지고 테스트를 만드는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그냥 40문항 돼 있는 시험인데 백단에서 그 움직이는 이것들은 상당히 틀려질 수 있죠. potentially. 네. 우리가 AIG를 도입을 한다면 도입을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다른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컨셉이 제가 또 이제 강조를 하는 컨셉인데, 이제 문항을 라이팅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한 문항 한 문항당 이렇게 그 아이템을 아이템 라이터가 아이템을 라이팅 한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컴퓨터로 하니까 워드에 하든 라이팅인데, 이제 개념이 바뀌어요. 그 아이템 모델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항 모델을 코딩을 해야 돼. AIG는 단순히 그냥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문항을 워드 파일에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변수를 잡아주고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것들 다 셋업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템 라이터에서 아이템 모델러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템 모델링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왜 모델링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따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코딩을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example이 있다고 보면 여기서 이런 프린서플이 있을 때 이런 스트럭처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한 문항씩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의 프린서플이 주로 이제 아이템 라이터 머릿속에 존재를 했었던, 소위 말하는 intelligible한 world에 존재를 했었는데, 그것이 코딩으로 바꿔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에 generalizing 되는 task 모델, 그러니까 그 프린서플이 이제 눈에 보이고 실제로 프로그램 코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너레이트 하는데, 그러면 이 아이템을 저희는 사실 아이템 프린서플을 검증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intelligible한 world의 존재를 하니까 이 문항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맞네 안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이걸 봐야지 이제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죠. 팩터 모델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게 unobservable입니까? 근데 이제 AIG로 넘어오면서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죠. 이 부분이. 네.
요거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그게 manifested 된 principle인데 일단 모델링은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어가 generate 한다. 요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그 manifested principle 얘기는 조금 다시 하겠습니다. 네, manifested principle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아이템 principle은 우리가 intelligible world, 그러니까 얘기하고 막 있겠다 이렇게만 했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었어요. 아이디어였으니까, 컨셉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인스턴스를 통해서만 이 아이템 프린서플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소위 말해서 베리피케이션이 이제 인스턴스의 데이터, 요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만들어낼 수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템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템 프린서플을 이렇게 observable world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템 모델을 만들었냐 도대체. 어디까지가 너의 생각이었고 어떤 generalizable한 universe에서 이런 아이템이 만들어지게 된 일을 굳이 묻지 않아도 아이템 모델을 하면서 그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블리 선생님 우리 옛날에 리뷰했었던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케인 선생님들도 그러고 이게 유니버스를 만들어야 된다. operational한 그 유니버스를 만들어 놓고 태스크 모델의 population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우리가 랜덤 샘플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안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항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하는데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validity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아이템 모델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이템 모델링의 장점은 이 construct이 manifested 된다. 조금 더 이제 할 수 있는 한 단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주저리 적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프린시플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아이템 모델을 통해서 manifested principle manifesting 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적어놨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디어가 intelligible world에 존재했었는데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아이템 모델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문항까지 나오는 아이디어란 상태는 이 아이템 모델을 이제 다 만들어서 아이템 모델의 어떤 그 유니버스. 근데 우리가 말하면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템 모델 뱅크가 되는 거죠. 아이템 모델 뱅크를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는 태스크를 그 속에서 이제 조합을 해서 시험을 만들고 그런 단계로 가는 게 좋다. 그게 이 AIG를 하시는 분들의 주장인 거죠.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콧 중에 하나인데요. 캘리언 선생님이 그 아이템 제너레이션 책에서 하셨는 건데 아이템 제너레이션을 단순히 뭐 이 값싼 문항 많이 만드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왜냐면 아이템 제너레이션이 우리가 이제 컨스트럭에 포커스를 해주고 그다음에 컨스트럭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지. 단순히 막 값싼 문항 많이 하는 것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하셨죠.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Uniformity of Assessment, 소위 말하는 이제 아이소모르픽에 대한 컨셉인데요. 아이소모르픽을 하냐, 그래 아이소모르픽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또 헤테로모르픽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지는 임플리케이션이 상당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포머티를 컨트롤하고 이퀴벌런스를 컨트롤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는지 지금 우리가 사이코메트릭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뭐 이그젬플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비슷비슷하죠. 왜냐면 비슷하게 여기 이제 변수를 다 조절할 수가 있고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이 문항의 difficulty가 얼마나 similar하게 나오는가가 엘리먼트를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를 프로그램 틀 자체를 이 아이템 모델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분수가 안 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조절이 가능하니까 프로그램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게 difficulty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우리가 assess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Uniformity of Assessment를 컨트롤할 수 있다. 네. Uniformity of Assessment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어떤 문항으로부터 나온 같은 아이템 모델로부터 나온 인스턴스들은 비슷하겠죠. 왜냐하면 그 모델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비슷한 거를 within model homogeneity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고요. 근데 이 문항하고 이 문항은 약간 틀리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between model heterogeneity라는 용어를 써서 소위 말해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얘네들의 difficulty가 어떻게 다르고 스트럭처가 어떻게 다르고 하는 거를 이제 아이템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해내는 거죠. 그 전에는 무슨 어떤 영역에서 나왔냐, 뭐 포맷이 어땠냐, 뭐 이렇게만 놓고 봤던 거고요. 그리고 아이템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을 이루게 되는데요. difficulty가 예를 들면 그 difficulty continuum이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문항이 생성이 되면 요 커버리지가 있을 거라고요. 이 커버리지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문항 3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 difficulty continuum을 다 커버하는 그런 아이템 셋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중복된 걸로. 근데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왜냐면 한 문항 이렇게 만들어서는 이게 얼마나 촘촘한지 그 이렇게 다 하나하나 칼리브레이션 하고 하는 시간과 그 공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템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어려운 걸 해서 이게 다 커버를 다 해서 나중에 difficulty balancing을 하거나 우리가 adaptive 테스트 할 때 아이템 셀렉션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uniformity assessment를 컨트롤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아까 봤던 거는 이제 이 아이템 레벨의 어떤 유니포머티인데, 예를 들어서, 테슬릿이라고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아이템 모델로 이루어진 어떤 아이템 모델 테스트릿,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 이름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지금 서 박사님이 하고 계신 연구죠. 서 박사님하고 지금 김 박사님하고 계신 연구인데. 여기서 이제 인스턴스를 하나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랑 얼마나 동형인지, 네, 얼마나 패러렐한지, 그런 어널리시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항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뭐 아이템 레벨에서 디피컬티는 똑같지가 않죠. 왜냐면 한 모델이 나왔다 해도 약간은 틀리지만, 얘네들 약간씩 틀리고 얘네들 약간씩 틀리지만 비슷하다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뭐 아이템이 한 20, 30개 정도 되면 세타 값 이걸로 하나 이걸로 에스티메이트 하나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테스트 레벨 유니포미티 컨트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이퀄리티에 사용을 하자, 리피티드 메저에 사용을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아이템 모델 뱅크가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거를 이제 제가 psychometric practice에 관련된 AIG의 implication으로 따로 빼서 분류를 해서 우리가 리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사실 팔러시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인트림 테스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는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뭐 지진을 대비해서 수능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동형을. 네. 그 동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2개 시험. 예를 들면. 네. 그리고 동형이라고 우기면 되는데 얼마나 동형인지도 알 수 없고. 근데 AIG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약간 과학적으로 이제 동형인 어떤 그런 시험을 만들어야 될 때 미리 만드는 거죠. 못 만드니까 우리가 이제 expensive한 equating statistical adjustment를 해줬는데, 스케일링을 해줬는데, 제작 단계에서 어떻게 좀 더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AIG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짜잔 하고 나타나서 그 일들을 앞으로는 이제 해결하지 않을까. 조금씩. 근데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이퀄링을 좀 더 잘하게 만들어주고, 인트림 테스트를 좀 잘하게 만들어주고, 앵커 아이템의 테스트 시큐리티를 조금 더 이렇게 그 보호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디지털 어세스먼트로 넘어갈 때, 지금 이렇게 문항 만들어가지고는, 왜냐면 AIG 자체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환경에서 되게 일을 잘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지털 어세스먼트로 넘어가야 되고 이노베이티브 아이템 이런 거 막 써야 되는데 일단 디지털리 이노베이티브한 아이템을 쓰려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단가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변형을 잘 되게끔 AIG 형태로 만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것 봐라. 근데 사실은 오토매틱 애니메이션을 다르게 바라보는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문학 만들 것 같으면 AIG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디지털리 이노베이티브한 문항을 만들어야 되고 시뮬레이션 문항 만들어야 되고 모카 프로젝트처럼 막 그런 어떤 2차원, 3차원 그림이 엄청나게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노베이티브한 문항, 말하고 뭐 숫자 좀 있는 그 전통적인 뭐 읽기 비슷한 이런 시험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상에서 정말 어세스먼트를 할 때는 AI가 갑자기 이제 힘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 부분 제가 다음에 또 계속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5가지의 컨셉을 조금 잘 알고 계시면, 네, 그 AIG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Perspectives of AIG를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Q&A는 나중에 해주시고요. 어나운스먼트 없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녹화를 스탑을 하고요.